배 대표님, 예. 지금 예산국회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에 나가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정연설도 지난번 개원식 때도 대통령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많은 비판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다. 그 12월 2일 날 김건희 탄핵 규탄 범국민대회 하고 어쩐다는데 또 가면은 야당 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 속된 말로 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비아냥거리고 뭐 소리치고 그러면 야지놓다 그러죠. 네. 예. 그럼 모욕을 당할 수 없다. 그래갖고 망한다. 다 갈까 말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한테 그 대독 준비하세요. 이래 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야당 보고 가서 시정연설을 하는 거 아니죠? 국민 보고 가서 하는 아니, 거죠. 그럼요. 또 야당이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가서 들어야죠. 돌을 던져도 그런데 맞는다고 그랬지 뭔 않습니까? 엄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돌을 던져도 범어사에서 돌을 맞고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면 돌파를 해야 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1년 뒤에 우리가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분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늦은 건 아니다. 지금이라도 해법은 있는데 지금 엄중하게 진짜 우리 고 박사님께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100번 당연하고 지금 워낙 엄중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정신 차리고 이것을 반전시키겠다 하는 의지와 또 결의가 다져지면 가능한데 그게 없으면 여지가 없는 거죠. 정말 당연히 나가야 할 대통령의 예산 시정 당연히 나가야죠. 연설마저도 당연히 나가야죠. 갈까 말까 한다는데 그건 당연히 나가야죠. 그런 인식을 갖고 어떻게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럼요. 여론에 귀를 기울인 정도가 돼서는 아이고, 지금 안 안 되죠. 됩니다. 안 되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다. 백척간도 진일보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로 정말 여론 앞에 완전히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무릎을 확 꿇어야 합니다. 짧게만 이 말씀 짧게만 드릴게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MB 때도 초반에 지지율이 매우 안 좋았지 않습니까? 광우병 때문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냐면 깨닫는 겁니다. 아, 여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국정 철학을 다시 세우자. 무너진 국정 철학을 다시 세우자. 그게 처음에는 친기업 정책을 했다가 4대강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친서민 중도 실용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갈 때 친서민의 중도 실용까지 절박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반 이후에 인사를 잘합니다. 친박 박근혜계도 막 불러다가 장관시켜요. 유정복 최경환. 그래서 통합을 만들면 싸우잖아요. 내부적으로 오히려 안 싸웁니다. 임기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기억나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했던 그 김희정 의원인가요? 김희정 의원도 대변인 시키고 이런 통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딱 인사할 때는 전문가들 뒤에 딱 세워가지고 외롭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립니다. 50%까지 끌어올려요. 그래서 지금 저는 중요한 게 고 박사님 말씀대로 100번 뭐 듣는다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보여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보여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 결과 부정평가 1위가 김건희 여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대국민 약속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캐리어 관련, 경력 관련 또 논문 관련 이런 논란들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한테 전혀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럼요.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 그럼요. 이걸 지켰으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것만 하더라도 명태균 파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왜 명태균하고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공천 개입을 하고 당무 개입을 하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이전에도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장설. 여기에 진원지도 결국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예. 그때 대통령에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사실이 아니다 하는데도 김건희 라인으로 대표적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아니야 그
비서실장을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야. 실제로 지금 검토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정치 개입이 결과적으로 이 국민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한 큰 원인인데 예. 최근에 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다가 지금은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분도 명태균하고 뭐가 엮여가지고 한동안은 코를 빠뜨리고 있었어요. 칠부사 사건이 나고. 예. 그런데 최근에 또 뉴스 토마토라는 데하고 인터뷰를 쏙 해가지고 자신이 그 당 대표 시절에 친윤들한테 밀려갖고 축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른바 상납 사건으로. 예. 그때도 김건희 측에서 예.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 권한 대행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고 있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에서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중징계를 받았. 그러니까 권성동을 제거해 줄 테니까 타협을 하자. 이런 얘기가 왔었다고 또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 나서네요. 예. 맞을까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본인도 명태균과 무관치가 않고 예. 지금 이곳저곳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말을 떠들고 다닐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또 이 이준석 의원의 발언이 김건희 여사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본인이 당시에 사용하던 휴대폰은 아니지만 첫 번째 기록 여부인데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폰에 이 구글에 이 자동으로 이제 백업이 되는 그 장치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이 여사 쪽에서 이제 해유가 들어왔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몰릴 판에 놓여 있는 이준석에게 김건희 여사 쪽이라는 이야기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누가 이제 대리해서 2022년 7월경입니다. 여러분들 머리에서 상상하면서 들어봐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더 이상 충돌하지 말자. 네. 우리 이제 협의하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뭐 공천이라든지 또는 당무 관련해서 이렇게 대표니까 좀 충돌하는 부분이 이미 이제 대선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 좀 덜어 이런 차원일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쪽에서 이제 그렇게 접근했다라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반대급부로 뭐냐 이른바 친윤계로 알려져 있는 이 권성동 또 윤한홍 또 장재원 이철규 뭐 이철규 이른바 4인방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당신이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권성동이 원내대표였거든요. 권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걸어올 테니까 권성동 제거해 줄게.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 미끼를 던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뭐 권성동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제일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장재원이 싫다. 예, 그렇다. 장재원인데 그러니까 장재원을 제거해달라 어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이 인터뷰 기사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추가했냐면 뭐 지방선거 많이 개입했다. 예.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고 재보궐선거 예, 국회의원 여기에도 개입한 정황을 예. 내가 다 녹음이 되어 있다. 당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약간 좀 살짝 여지는 남겨둡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뭐 증거를 꺼내 들으라 이러면은 내가 참 그걸 뭐가 증거다 하고 밝히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제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것 정도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다른 거는 어디에 개입돼 있냐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그건 좀 곤란한 것 같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준석과의 그러한 간접 접촉이랄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것도 또 좀 놀랍지만 또 하나는 탁현민 그렇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의전비서관 했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는 저 히말라야도 같이 간 예. 어떻게 보면은 복심이죠. 동지나 복심이죠. 복심이죠. 예. 탁현민 전 비서관도 최근에 뭐 방송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김건희 측근이 와가지고 좀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자신이 거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왔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쪽에서 이제 접촉을 한 건데 탁현민과 이제 접촉을 한 배경을 보면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탁현민을 좀 등용할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발탁을 할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참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황당할 거예요. 황당하죠. 문재인 중에서도 문재인 사람들 중에서도 문재인 사람인 탁현민을 끌어다 쓴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정권을 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워낙 이제 탁현민이 쇼를 잘했잖아요. 문재인 쇼. 그렇죠. 그걸 탁현민이 다 한 거예요. 그 일반 의전 쇼를 잘했던 탁현민이기 때문에 뭔가 조언을 얻기 위해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짚어볼 부분은 뭐냐면 대통령실에서는 선을 긋지만 탁현민도 만약에 뭐 이 김건희 여사 쪽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거나 아니면 녹취록이 있으면 이건 또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근거도 없이 그냥 무대뽀로 탁현민이 그냥 전화 왔었어. 요즘에 이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툭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 쪽으로 문제를 유발하는 문제 유발꾼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는 어렵거든요. 탁현민도. 그렇다면은 적어도 김건희 여사로부터의 직접적인 연락은 아니지만 뭔가 김건희 여사 쪽으로부터 접촉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이준석하고의 또 연락 내용도 상당히 민감하고 또 파장이 클 수 있지만 심지어는 탁현민하고 접촉을 해? 이런 부분도 더 큰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여 전쯤에 연락이 왔다는데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이 뭐냐. 예를 들면은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탁현민 무슨 의전 비서관 내지는 탁현민도 비서관 다 했으니까 무슨 수석 하나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의전을 총괄하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이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납득이 안 가죠. 그런 왜 그렇게 대통령의 부인인 그러니까 민간인이에요. 설사 그런 보관이 있다 하더라도 예. 보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지 여사 쪽에서 1년여 전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기간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버젓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김건희 여사 쪽에서 접촉을 했다. 이건 있었어도 안 되고 그 김건희 여사의 쪽이라는 그 대리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오해를 받고 이 지적을 받고 있는 한남동 7인 중에 한 사람인지 어떤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이죠. 임종석인가 양정철 뭐 비서했던 사람이 지금도 대통령실에 있어서 그 사람이 아닌가 어디서는 그렇게 짐작을 하는 기사가 나온 걸 내가 봤는데 예. 어쨌든 이 탁현민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할 일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녹취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그럼요. 얘기를 나눴던 녹취. 예.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됐을 경우 그걸 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자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탁현민 전 비서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문자가 와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자기가 만날 의향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 문자는 지우지 않았으면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 1년여 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김건희 여사의 그런 수렁에 빠져버린 거고 여권 전체가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다 한다면은 지난번 김대남 전 행정관이죠. 그 사람이 녹취록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무슨 행정관, 비서관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을 움직인다. 그게 이제 사실은 비선 라인이죠. 비선 라인이고 예. 그런 내용들은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에서는 다 지금 누구누구다 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칼럼 같은 걸 통해서 제기한 분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8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문제가 있으면 써가지고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한테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그 반장한테 누가 떠든 애들이 있지? 그 이름 적어갖고 나한테 보내.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거. 그렇죠. 더 또 다른 건 뭐냐면 심지어는 떠들었어요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떠들었는지 여부는 내가 확인하겠다. 예. 그리고 떠들었다 하더라도 그 떠든 게 큰 문제가 될 게 아니면 굳이 인적 쇄신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 인적 쇄신을 하고 말고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전달을 한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비선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고 설사 그 비선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철우 경북지사까지도 그럼요. 정말 의례적인 공식 행사 외에는 활동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더 이상 국정에 개입 안 돼. 이 부분을 탁 결단을 내려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11월 10일입니까? 임기 반환점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10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 그 있는 사람들 다 사표를 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20%로 그렇죠. 떨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더군다나 내각도 마찬가지죠.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 대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입맛이나 맞추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싹 쳐내고 정말 새롭게 이렇게 면모를 이신하면 국민의 민심을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2년 반 나머지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고 성공적으로 이끌지 안 이끌지도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2027년에 한번 해보자. 그럼요. 이런 얘기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 지지율이 20% 정도 되면 일본 같으면은 내각제 같은 무너졌죠. 무너졌죠. 이미 의회는 해산되는 겁니다. 기시다가 그래서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시다가 물러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국회,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갈까 말까 한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해야 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내멱살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을 발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참 골단을 하라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자기 살을 도려내야만이 상대의 뼈를 취하는 그렇죠. 겁니다. 자기 살은 다 지키면서 어떻게 상대의 뼈를 취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바마 흑인 대통령의 멱살을 잡았던 램 임마누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